몰락한 양반마님의 몰랐던 장사수완. 옛날 어느 고을에 이름난 양반가가 있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며 고을 사람들에게는 늘 기계와 도리를 지키는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님은 고운 자태에 단아한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남편은 억울한 누명에 휘말려 벼슬을 잃고 옥에 갇히고 말았다. 가문은 졸지에 몰락했고 재산은 압류되었다. 널뛰넓던 집안 마당은 황량하게 변했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먹였다. 그날 밤 마님은 꺼져가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은 내게 등을 돌렸으나 나는 가족과 아이들을 등지지 않으리. 남편은 돌아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버텨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짐이 바로 훗날 비단길 마님이라 불리게 되는 삶의 시작이었다. 마님은 장터에 서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엔 집안의 종들이 장에 다녀와 필요한 물품을 바쳤고 자신은 단정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채 그저 살림을 지휘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찬바람에 시린 손을 움켜쥐고 스스로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저기 저 양반댁 마님 아니신가? 집안이 패가 망신하니 장터에 나왔구먼. 체면도 없지. 손수 물건을 팔려는가 봐. 수군거림이 발걸음을 붙잡았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배고파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엿이나 나물 같은 하찮은 것들을 들고 나갔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비웃듯이 흘겨보았다. 양반네가 파는 물건은 값만 비쌀 게야. 누가 저걸 사겠나. 고생은 해본 적이나 있겠어. 금방 손 털고 나가겠지. 이런 말들이 장터의 바람처럼 사방에서 몰아쳤다. 마님은 처음 며칠 동안은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남은 나물은 시들어 손에 남았고 엿은 녹아내려 쥐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기둥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양반가의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웃들은 수군거림으로 비수를 꽂았다. 그러나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단순한 진리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처음 사려던 손님은 냄새를 핑계 삼아 값을 깎으려 들었고 일부 상인은 고의로 헐값에 물건을 팔며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손에 쥔 돈은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기에도 부족했다. 밤이 되자 마님은 텅 빈 부뚜막 앞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그러나 곧 눈물을 닦고 손을 다시 걷어붙였다. 오늘은 굴욕이었으나 내일은 다르리. 배수지진 물러설 곳 없는 싸움이니 끝내 이겨내고야 말리. 며칠 지나자 마님은 자신만의 방도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과 달리 그는 장정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품질 좋은 곡식과 생선을 공수했다. 무엇보다도 정직을 무기로 삼았다. 이 곡식은 지난주 햇곡식이라오. 값은 다소 비싸나 아이들 먹이기엔 이보다 좋을 수 없소. 이 생선은 바닷가 어민에게 직접 들여왔소. 물살이 새서 살이 단단하오.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상인들의 시기심을 불러왔다. 저 여인네가 무슨 수로 저리 좋은 물건을 구해오는 거야. 분명 무슨 수작이 있을 게야. 이러다 우릴 다 거덜내겠네. 급기야 어떤 상인들은 마님의 물건에 흙이나 돌을 몰래 섞어놓거나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저 마님 물건은 좋지 않다더라.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상했다지. 예전에 양반이었을 때 그 집안이 어찌 타락했는지 모르는가. 그 피가 어디 가겠는가. 그날 장터에서 마님의 바구니를 뒤엎은 자도 있었다. 곡식이 흩날리고 생선이 진흙탕에 나뒹굴자 사람들의 눈길이 싸늘해졌다. 마님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로 치를 떨었으나 감히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한낱 몰락한 간문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마님은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주저앉았다. 흩어진 곡식과 망가진 생선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옆에서 보채고 남편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일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렸다. 바람이 창호를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방 안은 춥고 어두웠다. 아이들에게 줄 밥도 없어 물에 고구마 줄기 몇 가닥을 넣어 죽을 끓였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가혹하시나이까.
그러나 울고 나서도 답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밤바람만이 대답처럼 밀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남을 원망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버티고 싸워야 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다. 고통 끝에 단맛이 온다는 말. 지금은 쓰디쓰나 언젠가는 달콤해질 날이 있으리라.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장터로 다시 나갔다. 밤새 흘린 눈물이 얼굴에 자국을 남겼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천 조각을 함께 내놓았다. 비록 서툴렀으나 정성스러움이 담긴 물건이었다. 이건 아이들이 밤새 꿰맨 거라오. 값은 많이 받지 않겠소. 다만 정성만은 믿어주시오.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아이들의 손길이 묻은 천 조각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 천은 참 곱구먼. 비록 거칠지만 마음이 담겨있네. 그날은 처음으로 작은 수익을 남겼다. 마님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 대신 고봉밥을 해줄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밥을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마님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내가 굴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 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서 그녀를 향한 질시가 싹트기 시작했다. 마님의 곱상한 얼굴과 단아한 말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덕분에 그녀의 물건은 서서히 팔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장부에 손수 글씨를 곱게 써주는 모습은 다른 상인들과는 달리 신뢰를 주었다. 역시 양반댁이라 글씨가 남다르구먼. 저 마님한테 사면 덤을 주시는 듯하네. 저희에게 맡기면 거짓이 없을 게야. 백성들이 속속 그녀를 찾자 기존 상인들이 발끈하였다. 저 여인은 장사꾼이 아니야. 체면 팔아 여기 나온 것일 뿐이지. 우리가 몇 대를 이어 지켜온 장터를 저희가 빼앗을 셈인가. 그들은 은밀히 모여 계략을 꾸몄다. 밤사이 그녀의 자리에 몰래 돌을 쌓아두어 자리를 빼앗고 물건에 흙을 끼얹어 상품을 못쓰게 만들었다. 또 저 마님은 여전히 양반 신보를 못 버려서 서민들의 곡식을 속여 판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날 밤 마님은 장터에서 쫓겨나듯 돌아왔다. 손에 쥔 돈은 고작 동전 몇 입.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고픔에 칭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막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무너졌다. 죽이라도 쑤어주려 했으나 부엌에는 남은 쌀 한 톨도 없었다. 결국 마님은 빈 솥을 앞에 두고 마치 밥이 끓고 있는 양 아이들을 달랬다. 아이들이 서서히 눈을 감고 잠들자 그녀는 홀로 마루에 앉아 흐느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가문의 몰락, 세상의 조롱, 장터의 모함, 그리고 아이들의 굶주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겁게 짓눌러왔다. 그때 그녀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견디자, 인내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결심과는 달리 몸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려왔다. 바람은 문틈으로 스며들어 옷자락을 파고들었고 어둠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마님은 두 눈을 감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한데 섞여 그녀는 청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방바닥은 차갑고 허기져 속이 쓰렸다. 떡을 만들며 흘린 땀과 눈물, 그러나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녀는 담요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다. 억울한 누명으로 몰락한 집안, 남편은 억울한 죄로 옥에 갇히고 사면초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심정이었다. 눈물이 마를 즈음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등잔의 불꽃은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다. 그 모습이 자신 같았다. 세상은 비웃고 짓밟아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가슴에 남아있었다. 내일은 더 버티리라. 다음 날 마님은 새벽부터 다시 장터로 나갔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다.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양반가 여편네가 또 나왔네. 에이, 저런 사람 물건 사면 재수 없다던데. 내일이면 못 나오겠지. 장사는 아무나 하나. 몇몇은 아예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일부러 헐값을 외치며 마님의 떡과 나물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떡 한 접시에 엽전 한 입이면 됩니다. 사람들은 헐값을 쫓아 다른 상인의 물건을 사갔다. 마님의 물건은 또다시 팔리지 않았다. 그때 어떤 여인이 다가와 마님의 떡을 집어들더니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이 떡은 냄새가 이상하구려. 상한 것 아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섰다. 마님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손은 떨려왔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 없었다. 하면 할수록 더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떡 한 덩이를 들고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다. 목구멍에 떡이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기와 멸시였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울었다. 떡을 빚느라 부은 손은 쥐어짜듯 아팠다. 굳은 살은 잡히고 손톱 밑은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더 쓰라린 것은 마음이었다. 어찌하여 나만 이렇게 천대받아야 한단 말인가. 밤새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다. 떠오르는 건 남편의 억울한 얼굴, 자식들의 굶주린 눈빛뿐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 하늘조차 외면한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 밑바닥에서 또다시 다짐이 피어났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길이 열리리라. 그녀는 다시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털어 더 좋은 재료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값은 비싸도 정직한 떡, 진짜 맛을 보여주리라. 다음 날 마님은 떡을 빚으며 한 가지를 바꾸었다. 내가 만든 떡에 내 마음을 담자. 밤새 콩을 삶고 곱게 으깨 팥소를 만들어 넣었다. 손끝이 터져도 정성을 다했다. 장터에 앉은 그녀는 다시 조롱을 받았다. 또 나왔어. 대단한 기계로군. 언제쯤 포기할까 보자고. 하지만 그날 뜻밖에도 한 소녀가 다가왔다.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였다. 소녀는 조심스레 떡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다. 아주머니, 이 떡 얼마예요? 마님은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엽전 2잎이란다. 소녀는 작은 주머니를 뒤져 어렵사리 엽전 2잎을 내밀었다. 그리고 떡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순간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마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모욕과 조롱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소녀의 칭찬은 작은 물결처럼 번졌다. 소녀의 어머니가 다가와 떡을 사갔고 곁에 있던 농부도 호기심에 하나 집어먹었다. 팥소가 곱게 갈렸네. 맛이 진국이야. 그날 마님은 떡을 절반 이상 팔았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으나 그녀의 마음에는 오래 잊었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겠구나. 그녀는 떡이 담겼던 바구니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마님의 떡이 장터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자 기존 상인들은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손님을 뺏기겠어. 저 여편네를 몰아내야지. 그들은 몰래 짜고 마님의 떡값을 의도적으로 헐값에 맞췄다. 심지어는 시장의 관리에게 뇌물을 쥐어주며 소리쳤다. 저 여인이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라지요. 분명 도적대와도 연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가 장사하는 건 불법이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치며 마님에게 물건을 걷어가려 했다. 허가도 없는 장사꾼이 감히. 마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이것만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이 떡으로 제 아이들 굶주림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구는 비웃고 누구는 동정했다. 그러나 관리의 눈에는 아무런 자비도 없었다. 그날 밤 마님은 다시 무너졌다. 등잔불 앞에서 떡 반죽을 하다 말고 손에 들린 절구공이를 내려놓고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이여,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려 하십니까? 눈물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 눈물 속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가슴 깊이 남았다. 그녀는 마침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나도 싸우리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일으키리라. 며칠 뒤 마님은 다시 장터에 나섰다. 이번엔 단순히 떡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 떡은 제가 밤새 정성껏 빚은 떡입니다. 잡스러운 재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어도 노인이 드셔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도 그녀의 간절함에 차츰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갈라지고 눈빛이 절박한 것을 보며 저 여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희망의 불씨 작은 웃음 하나. 며칠 뒤 다시 장터에 선 마님. 그날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그때 한 소녀가 그녀의 떡을 맛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 떡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 한마디에 마님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불씨가 살아났다. 그래,
내 정성을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소녀는 엄마를 불러 다시 떡을 샀고 주변 손님들도 호기심에 떡을 맛보았다. 그날은 지난 날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 마님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줄 수 있었고 스스로에게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마님은 깨달았다.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임을. 그날부터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말을 건넸다. 이 떡은 아이도 먹을 수 있도록 소금과 간을 절제했습니다. 부디 드셔보세요. 이 나물은 지난밤 제가 손수 데쳐 말린 것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비 오는 날 장터 한켠에 초라한 천막 아래 모여든 사람들은 마님의 떡을 사며 기꺼이 돈을 내었다. 그날 장터가 끝날 즈음 그녀의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다. 마님은 하늘을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내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제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구나. 그러나 마님의 성공이 알려질수록 그녀를 향한 질투와 시기는 커졌다. 같은 장터의 상인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다. 저 여인네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양반집이 망했으면 조용히 사라져야지. 왜 이리 설치는가. 심지어 친척들마저 찾아와 면박을 주었다. 여자가 장터에 나서서 채통을 벌이다니 가문의 수치다. 그녀의 바구니는 몇 번이고 고의로 뒤집혔고 손님들에게는 그 떡은 상해서 먹으면 병이 난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다. 정말로 사면초가 사방에서 노래처럼 비난이 들려오는 형국이었다. 마님은 한밤중에 홀로 앉아 떡을 빚으며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나는 진심으로 만들었다. 내 떡을 먹은 이들이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흔들리지 말자.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다. 상인들이 공모해 그녀를 장터에서 몰아내려 한 것이다. 관아에까지 고해 마님이 썩은 곡식을 팔아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짓 고발을 올렸다. 마님은 눈앞이 캄캄했으나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정성껏 만든 떡과 나물을 직접 관아에 내어놓았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 늘 그녀의 떡을 먹던 손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서 증언했다. 그 떡 덕분에 병든 아이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나물로 올린 반찬은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었습니다.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고 모함하던 상인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장터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뢰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권토중래, 흙먼지를 다시 일으켜 돌아온 승리였다. 시간이 흐르며 마님의 장사는 번창했다. 장터에는 언제나 그녀의 떡과 나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아이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환하게 웃었고 마님은 매일 성실히 손을 놀리며 삶을 지탱했다. 마침내 남편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은 눈물로 제외했고 집안은 예전의 영화와는 다른 더 단단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마님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삶이란 늘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옵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단길 마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고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떡을 사 먹으며 늘 그 말뜻을 마음에 새겼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경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